안녕하세요. 4월 28일 마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혼조세를 보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되돌아왔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빠진 이래로 쉽사리 반등을 하지 못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들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명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올라갈 것이든 간에 아니면은 떨어질 것이든 간에 명분이 좀 잡히는 대로 좀 움직여지는 시장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게 이제 급락장이 하락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좀 조정을 좀 하고 싶은데,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지금 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조정을 할 만한 좀 명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좀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코로나 때문에 피해봤다고 해서 좀 떨어진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올 수 있게,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명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장중에 기관이 매수를 좀 해주면서 코스피는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은, 어제 매수폭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고, 베이시스 폭은 좀 줄어들지 못하면서, 다소 좀 힘에 붙이는 좀 시장이지 않았나,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 분열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유로존 분열이라는 것은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럽 증시가 많이 못 올라오죠. 아시아나 이제 미국에 비해서 좀 많이 못 올라오는데, 일단은 뭐 어찌됐든 달러입니다. 이 달러의 패권에 대해서 이 유로존이라는 것은 달러 패권과 항상 맞물리는 요소인데, 이 달러라는 게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유로존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달러는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FOMC, 페드, 이제 얘네들이 마음대로 했지만은, 유로존이라는 것은 유럽 내에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이 다 같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통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리스 사태 때 독일이 이제 그리스가 이제 재정 위기가 있을 때 독일이 돈을 대줬잖아요.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리스한테 너네 잘 아껴 살아라고 했더니, 그리스 정치인들이 오히려 포퓰리즘으로 득표를 해가지고 또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하게 되면서 나라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가 많이 빠졌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때 돈을 빌려준 국가들이 보통 북유럽 국가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대륙의 북쪽에 있는 국가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나라들은 보통 남유럽이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탈리아가 힘들어졌죠. 이탈리아도 예전에 뭐 이탈리아 키트니 뭐니 해가지고 이탈리아도 뭐 이유로 나가니 많이 했던 나라인데, 이번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코로나 본드를 좀 조성을 해달라. 코로나 본드 조성해가지고 어려운 남유럽 좀 도와라. 유럽 한 식구끼리 좋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다른 나라들은 뭐 대충 뭐 그래 해가지고 좋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유로존이라는 것을 파괴하기 싫어서, 이 유로화라는 것을 폐기하기 싫어서, 만약 유로화를 폐기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는 절대 1인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1.5인자 내지 2인자 이 그 자리를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포기하면 또 안 돼요. 항상 1인자라는 것도 2인자가 뒤에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1인자들도 견제를 받는 건데, 그런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다들 뭐 힘든 국가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이 많이 좀 나섰습니다. 이 코로나 펀드에 대해서 600조에 넘는 이 조성을 좀 해가지고 남유럽들을 지원을 하자라고 했는데, 독일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독일이 이제 왜 반대했냐면은, 독일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쟁 배상금을 물었던 나라잖아요. 이 전쟁 배상금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생겨가지고 이 국가 재정이 튼튼한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낀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은 돈을 벌면 잘 아껴둡니다. 그러니까 재정 균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인데 그거를 못 여긴 국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국가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유로존이 붕괴가 돼버리면요, 이 유로화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태를 가장 우려하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 다음에 ECB의 르가르드 총재, 이 두 수장이 메르켈 총리를 엄청 강하게 설득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절충안도 계속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로존 리스크도 어느 정도 다시 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절충안이 없다 라고 하면은 저희는 또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겠죠. 오늘 뭐 기타 잡다한 얘기가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유로존 리스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만 해도 한 20분 30분 떠들 수 있는데, 떠들어야 하는 내용인데, 왜냐면은 제가 오늘은 유로존 분열에 관한 대해서만 얘기 드렸지만, 유로존이 왜 분열되면 안 되는지, 유로존이라는 게 어떻게 결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은 사전 준비도 필요한 거라서 뭐 정말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가지고 오늘 이 뉴스, 요즘에 이런 뉴스도 있더라, 참고만 하시고 이 뉴스가 조금 더 부각되기 시작하면은 저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만 지나면 연입니다. 내일이 얼른 끝나면 좋겠네요. 몸이 요즘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 고생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